역대급 공모금이 몰렸었던, 청약금이 몰렸었던 SKIET 오늘 드디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8시 반부터 시초가가 거래가 됐는데 공모가는 10만 5천 원 선으로 시초가는 여기에서 90에서 200% 사이에서 결정이 되니까 오늘의 시초가는 9만 4,500원에서 21만 원 수준에서 결정이 되겠죠.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80조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으면서 역대 최대 증거금을 기록한 바 있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유통되는 주식은 1,072만여 주고요. 이건 전체 발행 주식의 15% 정도입니다. 유통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 후에 주가 상승의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야말로 따상을 하게 되면 지금의 NC소프트나 삼성생명보다 높아진 시가총액 23위로 직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따상을 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아지게 되면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은요. 주당 16만 8천 원의 평가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고 SKIET 임직원분들은 1인당 21억, 21만 원 아니고요. 21억 7,610만 원의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퇴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1년 동안 이 주식을 팔 수는 없습니다만 근로소득으로 평생을 일해도 21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뭐 이러나 저러나 오늘 SKIET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상당히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죠. 분리막 제조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다른 배터리 회사로도 온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해서 이 SK이노베이션이 61%의 SKIET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이 원자재 가격은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상승 국면에 도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자재 가격 지수가 2014년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이런 전망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뭐가 오르는지 하나하나 또 살펴봤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 올해 아마 상단이 6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미 예상 상단을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8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닥터 커퍼라고 할 정도로 세계 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죠. 구리 가격이 오르면 그야말로 경기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리 가격이 역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구리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게 내연기관차보다 이 전기차의 구리가 들어가는 그 양이 4배 이상 많다고 하고요.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데 역시 구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구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 같고 역시 가격 또한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원자재 가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철광석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철광석을 필요로 하는 건설과 자동차, 가전업계가 비상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산물 가격 또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살 때 1년 전보다 10%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이 적지 않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식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이제 나올 법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신 소장의 시그널에서 이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가 가능한 주식시장 상장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용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모든 송유관 시설의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부터 뉴저지까지 이 송유관을 통해서 휘발유, 항공유 등의 원료를 하루 무려 250만 배럴씩 수송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되면 미국의 동부 전체가 다 셧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흘째 송유관이 멈춰서 바이든이 18개 지역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또 오르지 않겠느냐
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간밤에 이런 우려를 모두 보기 좋게 뒤엎고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축소해서 보합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말까지 이 파이프라인이 복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빠른 대처가 국제유가 가격을 보합권까지 내리면서 진정시켰습니다. 공매도가 시행이 되는 이후에 공매도가 과열이 되면 그 다음 날은 공매도 거래가 하루 정도 금지가 되죠. 그런데 이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는 종목 수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날은 22개에서 다음날 2개, 다음날은 10개, 4개, 그리고 오늘은 6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오늘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녹십자랩셀, ST팜, 웹젠, 포스코 ICT, 현대바이오, 엔지캠 생명과학 등 코스닥 상장 6개 종목에 대해서 오늘 공매도가 금지되는데요. 대체로 바이오와 그리고 제약 관련 종목들이죠.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사실상 트래블 버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행업계에 다소나마 생기를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내 예방접종,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한 내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은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먼저 상호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나라가 대상이 되겠어요? 라고 여행업 관계자에게 여쭤봤더니 괌, 사이판, 하와이, 스위스, 두바이 등의 나라들과 트래블 버블을 먼저 시행할 것 같다라면서 이미 여행사들은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여행 상품을 출시해둔 상태라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례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격리 기간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예정 기업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KT와 SK텔레콤, 강원랜드, 한화솔루션, 한온시스템, 휴젤, 그리고 DL건설과 DL,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입니다. 자, 내일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지 역시 미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신세계가 영업이익이 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600%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요즘 내수, 유통, 특히 백화점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소비 양극화가 완전히 심해지면서 특히 대구 신세계에 에르메스와 샤넬이 입점했는데 이 부분이 매출 기여에 굉장히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부분에 대한 기대도 높고요. 펄어비스를 비롯한 오늘 그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어제 NC소프트도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것은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것인데 펄어비스 역시도 요즘 게임 회사들이 계속 직원들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관비 부담 때문에 이익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익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작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역시도 게임 회사의 주가와 그 실적을 보는데 바로미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화재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 5,4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차량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당초 기대보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KTNG도 실적이 나오고요. LG U+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컴투스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2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줄어들 것 같은데 역시나 직원 연봉 협상과 그리고 마케팅 집행 등으로 판관비가 늘어난 것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상장하는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모주 사상 최대 81조 원의 공모 자금을 끌어모았던 2차 전지 소유의 분리막 제조업체인데요. 오늘 상장하게 됩니다. SK그룹은 작년 SK바이오팜 그리고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통해서 상장 이후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소위 말해 그 따상을 기록한 바 있어서 이번 SKI 테크놀로지 상장 당일에도 따상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상장하는 종목들의 당일 그리고 약 3, 4거래일까지의 주가는 초기 유통 물량과 수급 쏠림이 어느 정도 나타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펀더멘털과 관계없는 오버슈팅이 간간히 발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에도 초기 유통 물량 수준과 수급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첫날 유통 가능 주식 수는 1,072만 주로 전체 상장 주식 수 7,129만 주 대비 약 15% 수준으로 다른 상장했던 종목들과 비교해서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슈팅 가능성은 항상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SKI 테크놀로지가 현재 성장성이 크기는 하지만 예상 실적이 나오는 2차 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제조업체로서 지난번 상장했던 SK그룹의 다른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CMO 관련 종목과는 확실히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다수가 지금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SKI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습식 분리막 생산 능력 2위라는 점과 세계 유수의 티어 1 그룹에 납품하는 점유율이 세계 1위라는 점, 그리고 분리막으로는 국내 최초 상장이라는 프리미엄은 분명 있겠지만 소재 업체 평균을 크게 초과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9개 소재 업체들의 2022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치와 최대치를 제외해서 산출한 평균 PER 배수는 33.7배인데요. 이러한 수준은 분명히 다른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CMO 업체들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근 상장한 SK 바이오 사이언스처럼 따상으로 시작해 다음 날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상한가로 바로 직행한다면 주가는 27만 3천 원이 될 것이고 시가총액은 19조 4천억 원으로서 현재 소재업체 시총 1위인 포스코 케미칼의 11조 7,300억 원을 크게 능가하면서 소재업체 시총 1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현재 나와 있는 추정 실적 평균으로 밸류에이션 한다면 PER 77배가 되는데요. 직관적으로 봐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오늘 따상으로 상한가 직행한다면 보유하신 투자자는 매도를 고려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투자자들이라면 따상에서 매수보다는 한 템포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제 주관적인 밸류에이션에 근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면 현재 가장 높은 PER 배수를 받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의 77배를 적용한다고 보고 있고 보통의 경우라면 소재업체 평균의 한 50% 프리미엄을 부여한 PER 50배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이라면 소재업체 평균 PER 배수 33.7배를 적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정 주가는 12만 원에서 27만 원 범위를 설정 가능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8조 5천억 원에서 19조 2,4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27만 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매도로 대응하고 18만 원 이상에서도 매도가 합리적이며 매수는 12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12만 원과 18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따상이라면 매도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만 원 선이 넘어서면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